안녕하세요. 이재문의 팡팡 꿈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I 대표이사 박근출 부동산학 박사님을 모시고 점점 표면화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PF 시장의 동향과 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좀 산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서 좀 걱정스럽긴 하는데 이제 네네. 진화될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 아까 모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서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증가라든지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PF 시장의 어떤 조금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박사님 지금 PF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 전반적으로 말씀은 다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 뭐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PF 시장에서 문제가 발달이 된 이유가 네고 사태를 볼 수가 있는데, 네고 사태 같은 경우는 2,050억 정도에 된 거를 갖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집을 이행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됐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A 트리플입니다. 한전 인천공항공사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등등은 A 트리플인데, 그 한전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뭐 1조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채권 시장이 좀 막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여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공에 등촌 주공 아파트가 거기도 아주 우량인데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PF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호황기를 가져왔지만은 이제 사업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좌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뭐 주변의 금리도 올라가고 사업성도 좀 떨어지니까 집을 이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이행 보증을 이행을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일파만파 이제 벌어졌고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흥국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전서부터 이렇게 해서 1차 뭐 모집에서는 일단 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된 어떤 그런 추세로 좀 흘러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PF 시장과 이제 대변하는 것들이 이제 뭐 대우건설 사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우건설 사태는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쪽하고 좀 다르게 채무를 이행을 한 거죠. 440억 정도. 근데 거기 울산은 이제 644세대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인데, 여기는 또 브리티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상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많아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올리자니 이게 분양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없다 판단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성으로 해가지고 사가 나고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민자 기업에서 했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시행 사업에서 브릿지론에 이제 후순위 보증을 했던 대우건설이 이제 본 PF로 가기 전에 본 PF로 가기 전에 이제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차라리 445억을 물어주고 사업에서 엑시트하는 것이 이제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사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계약해놓은 어떤 물량의 건축비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애초부터 이제 시작도 안 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봉합돼서 간신히 끌고 가는 이제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그 공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로 인해서 조합과 이제 건설사 간의 갈등 문제를 우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좀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둔촌 그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국부동산은 원에서 검증한 결과 보면 추가 공사비가 한 14%,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검증이 불가한 건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업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 검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계속 갈등은 남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포의 공덕 1구역이라든가 또는 신반포 네이크 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기존 공사비에 한 50% 정도씩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잘 타결이 되게끔 한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미미하다라 그러면 우리가 큰 문제로 안 되지만, 둔촌주공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또 정부에서 둔촌주공 일병구학이라는 어떤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1,600억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만 나머지 9,7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조합과 시공사 간에 타협을 해서 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 1월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에 이 공사비 문제가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 소송이 되겠죠. 입주 못 하는 겁니까? 입주는 이제 쉽지는 않겠죠. 이제 뭐 분쟁이 되면은 뭐 이제 소유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입주를 드리게 된다 그랬을 때, 자,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봉합이 됐다라고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참 이제 그걸로 그런 이제 지금 현장들이 제법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본질적으로 어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PF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미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PF 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늘 경제 위기가 오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이제 화두에 오르는 게 결국에 이제 뭐 미분양서부터 갔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PF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PF 시장의 불안정은 뭐 저축은행이 됐든 아니면 증권사가 됐든 몇 개 회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이거를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기 어려울까요? 이제 PF 시장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제도적으로 뭐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개발 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주체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금리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PF 자금이 나가는 그 사업성 자체가 약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부대 비용인 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F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지, PF 자체의 어떤 개선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성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제 하지만, 일부 이제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업성을 따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값이지 않습니까? 땅값. 그러니까 땅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나치게 올라간 땅값의 사업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업성 수지는 이제 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높은 금리로 PF를 예를 들어서 돈을 차입해 갖고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시장 자체의 어떤 사업자로서의 운신의 여지가 조금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애초부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사업성 자체가 빈약한 건데, 네. 그 개발업자들의 하나의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금융 부담이 높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이 산정할 수 있는 금액에서 분양이 안 된다 하면 네. 그 사업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자기의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한 번의 기회로 보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또 사실 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나 그 주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러지 못한 이유는 금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